박수현의 이슈 픽업으로 문 열겠습니다. 시장에는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도배가 되면서 시장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어떤 이유로 그러한 건지 좀 살펴볼까요? 간밤에 달러만 강한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200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108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돼서 그때 잠깐 나타났었던 달러 인덱스의 급등 현상이 103? 이 정도로 치솟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108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억만장자 투자자의 말에 따르면 강달러가 미국 경기를 결국은 침체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다시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오늘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진짜 어디까지 오르게 될까요? 오늘 장중 기준으로 1310원 부근까지 올라선 원달러 환율 10원이 돌파되기도 한 그런 흐름인데요. DB금투에서는 연말까지 1,350원, 1,370원 선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예측은 그동안도 많이 나왔었죠. 강달러가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1,300원 후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오늘은 또 힘을 얻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미크론보다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중국 각국 이 도시 몇몇 곳은 봉쇄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마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 어제부터 18일까지 카지노 영업도 중단을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카오로 들어오는 수입 거의 80%,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카지노 수입인데 그동안은 다른 거는 다 차단해도 카지노 영업만큼은 닫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중단을 해야 한다, 중단을 한다라는 이제 방침이 내려진 거고요. 중국이 또 한 번 이렇게 봉쇄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거대한 공장이 또 쉬어가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준다. 그러면 국제 유가는 떨어진다. 이거는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한 대책이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내일 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과연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될까요? 경기 침체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다수의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치는 8.8%입니다. 전월에 8.6이었고 이번에 8.8. 그런데 일부 시각에서는 9%를 내다보는 쪽도 있죠. UBS에서는 9%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나 올라간 이 가파른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지 내일 밤 그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가 이렇게 치솟게 된다면 연준은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용 지금 탄탄하다. 우리는 인플레만 잡는다. 어떻게 해서라도 인플레 잡을 거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면 금리 인상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인플레 잡을 때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놨던 연준 아니겠습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FOMC에서 아마 100bp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요즘입니다. 물론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입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90.6%의 확률로 75bp 인상을 점치는 시각이 짙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각은 10% 미만이긴 하나 1%포인트 금리를 미국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금리 인상, 급격한 미국의 금리 인상 속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증시 침체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겨진다라고 다수증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하단을 1,050포인트까지 제시한 증권사가 최근 있었죠. 2,0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는 시각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요즘이고요.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러면 국내 물가 지수도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또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또 내일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것이라고 정점에 이른 것이라고 또 해석이 된다면 또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이분의 시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장 주변의 다양한 변수들을 이분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또다시 분위기가 또 네. 살벌해졌습니다. 네. 미국, 유럽 경기 침체, 또 금통위 우리 내일 예정돼 있고 내일 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네. 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FMC고 넘어야 할 살이 가득인데 다 죄다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이 되고 있는 오늘인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밤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 네. 이것을 앞두고 그냥 대부분 좀 쉬어가는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도 그렇고 네.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이 이제 상존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가 좀 쉬어갔고 그 흐름을 우리나라 증시가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다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플레가 이게 잡히지 않으면 내일 발표되는 인플레가 여전히 악화되는 그림으로 나오면 소비 여력이 계속 감소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자 앞에 숫자 이야기도 이제 서서히 네, 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은 8.8% 정도가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좀 주춤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하락했고 오늘 새벽에 또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IT주들한테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에서 이제 CPI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당분간은 하방 경계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CPI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일단은 클 수 있으니까 이 발표 보고 주 후반에 대응하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심리적으로 뭔가 대응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뭔가 지표를 보면서 네. 방향을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매번 이제 팀장님께서 요거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하이드 네, 스프레드. 네네. 저 맨 끝에 이쪽에 어떻게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수목금이 파란색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수목금, 네. 5.99까지 올라갔던 게 5.80, 5.50, 5.36까지 그게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떨어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살짝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네, 보였고 그랬죠. 미국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간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44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비해서 소폭 다시 지금 상승하는 거네요. 그런 그림이 좀 나왔고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의 변동성보다는 제가 항상 주간 기준으로 꺾였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제가 주간 기준으로 꺾였는지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큰 이유가 있다. 뭔가 시장의 자금들은 여전히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네. 위험 자산 쪽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시간에는 제발 좀 이 꺾이는 그림을 그러게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중간중간에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을 또 주곤 해서 네. 그래도 저런 지표들을 보면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크게 보면은 추세선에는 변화가 아직까지 없이 계속 큰 변화가 위험성을 나타내네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랑 네. 외국인 동향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랑 외국인 일별 순매수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여전히 아직 큰 추세의 변함은 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큰 규모로 매도보다는 조금씩 사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을 돌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인 것 같고 코스닥 쪽의 지수랑 외국인 순매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코스닥 쪽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오늘도 지금 1,8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어제도 1,200억 정도 나왔고요. 오늘도 1,800억. 그래서 네. 코스닥 쪽의 외국인들 매도는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수가 2%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간 기준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보는 것도 봤지만 연초 이후에 누적적으로 그러면 외국인들 그다음에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포지션을 제가 다 그려와 봤는데요. 네. 일단 아래쪽에 가운데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연초 이후에 거의 한 10조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9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왼쪽에 보시면 기관들은 조금 사는 듯 하다가 좀 줄이고 있고 꺾이고, 네. 개인들만 오른쪽 보시면 하단부 보시면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외롭게 네, 맞아요. 증시를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코스피 봤고요. 코스닥 한번 보시죠. 상황은 뭐 마찬가지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지금 좀 더 걱정인 모습인데 네. 1조 7천억 정도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연초 이후에. 근데 최근 들어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조금 순매도 규모를 줄이는 반면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00억 이상 네. 코스닥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개인 투자들만 이 물량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의외인 거는 연기금인데요. 네, 연기금은 연기금은 그래도 코스닥 쪽을 좀 사네요. 그래도 조금 눈치를 보는 걸까요? 약간 저가 매수를 해서 네. 방어를 좀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참 왕년에는 그래도 네. 연기금들이 시장 급락하면 뭐 구원 투수랍시고 이렇게 막 대거 출동하고는 했었는데요, 그렇죠? 효과가 있었죠.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왜냐하면 사모펀드랑 투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네. 매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연기금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흐름을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파나? 네, 왜 이렇게 파는지를 이유가 뭔가 보려면 대체? 결국에는 뭐 우리 앵커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셨겠지만 이 달러 원 환율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즉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지금 자꾸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노란색의 코스피의 방향성은 우하향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달러 원 환율은 1,300원을 넘어서서 저렇게 치솟고 있으니 이게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매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게 방향이 이제 바뀌어지려면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에 영향을 주는 이런 매크로 관련된 환율 움직임을 좀 네, 보면서 좋아요, 설명을 좋아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오, 이거 좋은데요? 네. 네. 미국 달러 인덱스의 통화는 주요 6개 통화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왼쪽 하단부에 있는 유로화, 유로존이라고 되어 있죠. 거의 60% 정도가 이 바스켓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독일이 입김이 가장 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마르크화가 그러네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지금 강한데 유로화가 좀 강하게 움직인다면 달러화가 꺾일 것이고 지금처럼 유로화가 계속 약하다면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지금처럼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ECB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조금 달라지게 될까요? 네, 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이 조금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유로화 강세를 네, 기대하기는 네. 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유로와 네. 엔화, 그다음에 파운드와 한 요 세 개 정도의 통화가 좀 강세로 반전이 된다면 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다음 유로화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떨어졌군요. 네, 지금 1대1 페르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올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1유로와 1달러화에 거의 근접하게 유로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 달러 인덱스 내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가 저렇게 이제 하락을 하니 달러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요. 네, 강할 수밖에 네. 없는 흐름이고 반대로 우리나라 이머징 원화는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러화 한번 보시죠. 네, 유로화와 반대의 포지션을 그려가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꺾여야 되는데 네. 이게 꺾이려면 결국 유로화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로화가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참 쉽지 않죠. 뭐 에너지 위기, 안보 위기도 네, 있고 네. 또 경기 침체 이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7월 말 정도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네. ECB에서 유로존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오. 계획인 특별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이것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제 7월 말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까요? 이게 뭐 완전히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로화 가치를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유로화가 저렇게 약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유럽 내에서도 좀 취약한 국가들한테서 지금 네. 뭔가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옛날에 우리 남유럽 국가들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힘드니까 도와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독일이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못 도와주겠다. 독일도 지금 힘드니까. 독일 사정도 힘드니까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분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저렇게 유로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려면 이러한 특별적인 이벤트들이 좀 탄탄하게 일정이라든지 규모가 확정이 되면
되면 그래도 유로화에 급락하는 부분들을 적어도 좀 방어는 해주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벤트가 7월 말 정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기대를 좀 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번 달에 정말 우리가 체크해야 할 뉴스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달러화의 강세를 꺾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좀 머물러 주기라도 좀 한다면 속도를 조금. 네, 속도를 네네네네. 뭐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 이제 오르는 추세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그렇죠. 올라가는 네, 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유로존이 좀 주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엔화도 사실 이제 최근 뭐 자민당의 압승 뭐 이런 선거 결과로 인해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관련 뉴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갖고 있어야 하겠네라는 생각이 네. 들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아요. 뭐 어쨌건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민 팀장님 이걸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오늘 뭐 시장에서 시장 밀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갈 만한 그런 빨간불을 켠 쪽은 그래도 코로나 관련주? 이런 거인 것 같아서요. 근데 관련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자고 또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뭔가 움직일 만한 재료라든지 뉴스가 네. 있는 쪽으로만 에너지가 네.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것 아무래도.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네.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다 보니까 그 관련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워낙 조금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이런 테마가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공부 차원으로 약간 들어주시는 것도 네, 괜찮지 네네네.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미국 쪽에서도 지금 심상치 않은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위 변이 BA5가 이제 우세종이 된 가운데에서도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공식 집계치보다 거의 뭐 7배에 달한다는 지금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 접종, 저도 이제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다 끝냈는데 저도요. 면역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 네, 면역력이 떨어진 것도 지금 재확산의 원인이 아마 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치명률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지만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일단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에너지가 단기적으로 테마라든지 이런 재료가 있는 쪽으로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아직 2분기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네네.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표를 제가 한번 다 뽑아왔거든요. 오, 좋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네. 자, 근데 1분기 실적에다가 그냥 연환산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4를 했을 때 연환산을 하면 네.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아직까지 퍼가 1배가 안 되는 기업이 제일 위에 있는 액세스바이오, 그 아래쪽에 있는 휴마시스,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곱하기 4를 해서 연환산을 했을 때 1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기업들이다라고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휴마시스가 보시면 이제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아주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휴마시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시젠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젠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비교를 해보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1분기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 규모가 시젠 대비해서 한 70% 정도 수준에 달하거든요. 네. 근데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은 벌써 시젠문을 능가를 했습니다. 네,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유보율 자체도 1200%를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시젠의 30%가 안 되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휴마시스의 주력은 자가 진단 키트입니다. 근데 국내 방역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시젠의 스크리닝과 관련된 이런 제품 수요는 줄어들었는 반면에 자가 진단 키트는 매출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고 오늘 좀 전에 오전에 제가 체크하기로는 이미 일부 자가 진단 키트가 다시 품절이 생기고 있다. 그래요? 그런 뉴스가 지금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2분기 실적이 아마도 이렇게 되면 매출액마저도 시즌을 상회할 수도 있고 이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3분기가 이제 막 시작이지만 3분기 실적도 뭐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증가했을 때는 좋았다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확 확 밀려버리니까 것이 네, 무섭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네. 혹시나 좀 이렇게 발빠른 매매가 가능하고 스스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신 이제 우리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 확진자 수 증가 감소에 뉴스에 계속 귀를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 불안감을 좀 제가 줄일 수 있기 위해서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면 네. 코로나 진단 키트를 판매를 해서 자금을 이제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은 기업들이 많을 건데요. 네. 그 확보해 놓은 기업 현금 대비해서 시가총액 수준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1분기 분기 보고서에서 다 가져온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엑세스바이오는 시가총액이 6,700억 정도인데 가지고 있는 1분기 기준으로 현금은 7,70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순현금이 100%가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휴마시스도 그래도 한 시가총액의 한 34%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아래로 제놀루션, 인탑스가 시총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세스바이오와 휴마시스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에다가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네. 공통점을 공통점을 갖고 있는 가지고 있죠. 그래.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휴마시스가 우리가 아마 자가진단 키트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D 바이오 센서에서 만드는 거랑 휴마시스에서 생산하는 이 자가진단 키트를 많이 사용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기준으로도 숫자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고 또 만약에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감소됐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산가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면 대안으로 휴마시스 같은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또 쏠리고 있다 보니 또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 가운데 휴마시스를 그럼 탑픽으로 보여주시는 건가요? 계속 강조를 해주셔가지고요. 네네. 네. 가장 좋게 이제 뭐 숫자도 잘 나올 수 있고 그런 네네. 부분에서 좋게 보고요. 혹시나 여기에서 만약에 더 확대가 돼서 심각해진다면 네. SD 바이오 센서의 자가 진단 키트를 대신해서 생산해 주는 회사가 인탑스라고 있고 조금 전에 그 표에서도 현금 보유 비율이 한 30% 네, 이상 네. 되는 회사가 또 인탑스거든요. 근데 워낙 오늘 외국인들이 IT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IT 똘똘한 주식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인탑스도 오늘 같이 흐름이 안 조금 좋군요.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해서 뭐 진단 키트주들이 움직이고 좀 안 오른 진단 키트 관련주들을 시장에서 찾게 될 경우 네. SD 바이오 센서의 진단 키트를 생산해주는 아마 인탑스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하시면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워낙에 근데 이제 모멘텀이 어떻게 또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들이기 네네. 때문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심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덧붙여 네.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고수분들이야 잘하시죠. 알아서 대응을 잘 하시겠지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방송에서 저거 좋나 봐. 그렇죠. 뭐 사야지. 네, 뭐 네. 이러면은 또 사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세요. 이미 모멘텀 다 지나가고 끝났는데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도움 말씀 좀 드려볼까요? 그냥 좀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네. 이런 말씀 드릴까요? 네. 이쪽으로만 지금 시장에 돈들이 좀 쏠리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이제 리스크 관리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러 가지 이슈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나마 움직이는 것들이 이쪽이네라고 그냥 공부만 좀 하시고 저는 뭐 패스하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고수의 영역이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관련한 또 이벤트가 또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부 측에서 코로나 관련한 방역 대응 정책을 네. 어떻게 또 내놓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주가 흐름도 어떻게 흘러가나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의 최근 현황들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우리가 체크포인트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